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공견입니다. 자, 오늘 참 슬픈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슬픈가요? 예,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한강변 빌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다른 데 다 올랐어요. 네. 내 건 안 올라요. 유유. 예.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한강변 하면 최근 가장 핫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도 높고 네. 대체 불가능한 곳이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네, 원래 한강변이 층수가 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낮다 보니까 한강변에 좀 개발 가치가 낮고 개발이 진행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한강변의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 그렇죠. 네네.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한강변의 개발 가치가 올라갔고 다 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안 뛴 지역이 있다고 한강변에? 이거 안 올랐대잖아요. 이게 참 행복이 이게 슬픈데요, 정말. 왜냐면 행복이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못 벌었어. 내 돈이 그대로야. 그럼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내 친구들은 돈을 다 손해 봤어. 어. 그럼 행복하거든요. 근데 네. 반대로 내가 50% 벌었어. 네.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친구들 다 100% 벌었어. 배 아파. 그건 슬프거든요. 배 아프네요.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런 네. 슬픈 사연이었군요. 네. 이 슬픈 사연 우리 권군님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양평동 유가, 사가 또 당산동 유가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결과적으로는 네네. 한강변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되어 있는 오 시장님이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라는 걸 진행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강 르네상스를 진행하다가 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거의 무산이 됐다가 예. 다시 이제 오 시장님이 됐으니까 네. 이걸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올해 취임이 되고 네. 내년에 다시 재신임을 받게 되면은 이 한강 르네상스를 하겠대요. 인터뷰에서. 근데 네. 지금 당장은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은 그때 재신임을 받아서 다시 시장이 된다면 예. 하기 위해서 이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네. 발주해서 지금 현재 이 한강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내년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되면은 용역 네. 결과에 의해서 그 용역 결과대로 개발이 급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부터 아마 개발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주요 대상 지역이 뭐 망원동, 합정동, 그다음에 여기 당산동 유가 사가 요런 그다음에 양평동 유가 사가 요런 데들이 될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여기 사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혔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 2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하셔서요. 네. 내년에 이제 시장님이 다시 재당선이 되는지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해도 늦지 않아요. 자, 잘 들었습니다, 권군님. 네네. 잘 들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보유 중이시니까 그렇죠. 2년 더 보유하라는 얘기죠. 네네. 근데 제가 이걸 들었는데 2년 더 보유하라는 얘기, 확실한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안 하다요. 보유해야 될 이유를. 예,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쉽지가 않았어요. 네네네. 그 권군님 닿지 않게. 네. 권군님 방송을 보면 제가 확실하게 와닿거든요. 아, 일반인 네네. 시각에서. 네네. 근데 그런 부분 좀 약간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보유해야 된다면 여기가 안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강을 투자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안 뛰었기 때문에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좋은 또 투자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네. 저는 제 시청자 입장에서 네네네. 제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은요, 한강 르네상스가 진행됐던 곳들이 대표적인 게, 이 자양동, 2동, 3동, 1동, 2동 하고요. 성수 전략 정비고요. 그 다음에 뭐 한남 뉴타운을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망원 1동하고 합정동 일대, 네. 그 다음에 양평동 유가부터 당산동 유가까지 이게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 아파트를 뺀 빌라. 그렇죠. 그죠? 단독 빌라 모여있는 지역 중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본동도 있었고 이제 있는데 네. 이거는 가격이 본동은 이제 최근에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고요. 그다음 성수 전략정비구역 뭐 용산의 한남뉴타운과 비견될 정도로 가격이 높잖아요. 뭐 투자 금액이 10매덕 들어가죠. 그렇죠. 네네. 15 그러니까 이상.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 때문에 자양 4동, 자양 1, 2동이 이제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네. 현재. 그리고 이제 그
합정동 같은 경우하고 망원동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격이 뛰고 있는 중이에요. 네. ING 중이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곳이 이 이제 양평동 일대와 당산역 일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긴 또 중공업 지역이라 보니까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게 한강변 종합 관리 계획과 더불어서 두 가지 계획이 겹쳐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데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이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간 지역, 그다음 네.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이 지역을 빼고 한강 르네상스를 얘기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가격은 순차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오르지 않아요. 먼저 오른 지역이 있고 나중에 오른 지역이 있다 보면은 지금 양평동 일대는 나중에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투자 금액이 네. 뭐 한 3천, 4천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있고 예, 이제 금액에 따라서 막 8천도 있고 갭 투자로 네네네, 전세를 끼고 네네. 뭐 그래서 뭐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가격이 안 뛰었다고 하는 거는 개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안 뛰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발이 안 되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전 시장님께서는 반개발파였어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 시장님은 개발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모든 개발 조직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개발을 좀 선호하시는 네. 분인데 개발을 진행하려면 무조건 자금이 필요해요.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가 자금이 예산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전 시장님한테는 이런 예산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오 시장님이 용역을 발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용역 발주는 반드시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올해 서울시 추경 예산에 이 용역 비용을 확정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발주가 되고 용역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 수 있고 어떤 방향을 전문가 그룹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올해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네.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내년에 정치적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신임을 받는 결과가 나와야만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년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진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일단은 요 결과라고 하는 게 네. 한강변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뭐 예를 들어 합정동도 개발되고 본동도 개발되고 자양동도 개발되는데 양평동만 개발이 안 되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용역 그렇습니다. 결과로. 네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어디 지역이 개발된대요. 네. 개발이 된다라고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재 개발 구역이 아닌 지역들, 네.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개발된다고 확정된 지역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바로 인근 지역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쪽으로 수요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요. 특히나 이게 자본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네, 네. 그런 지역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순간 시장은 거기도 최소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해버린 상황이 되니까 따라서 동반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럼 양평동이 만약에 3, 4천 정도 한강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 4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한강변에서 여기가 개발이 빠지더라도 네. 뭐 1억 미만으로 나중에 한강변 다른 데가 뛰면 네네네. 뭐 1억 미만이면 1억 미만까지는 뛸 수도 있겠네요. 투자 금액이. 이전 영상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강변은 대체할 수 없는 입지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가장 희소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보석 중에서는 다이아몬드, 그것도 핑크 네네네. 다이아몬드 이런 거에 네. 해당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뭔가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입지적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한강변 개발과 그러니까 중공업적 종합발전계획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이 중공업적 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이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비발전구역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중공업적 발전계획에 의해서도 여기는 1순위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개발이 안 될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요거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강변에서 네. 만약에 안 뛴 지역, 여기 말고 염창동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양동도 있고 네네. 안 뛴 지역의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팔면 나중에 되게 후회할 수 있겠네요. 팔고 나서 가격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상황이 되죠.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방송 내용은 네. 조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짧았어. 예. 그래서 좀 근데 지금 완전 이해 다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네. 뭐 사러 가든 뭐 좀 보유하든 많이 이런 갖고 부분들. 계신 분인데. 네, 그 어쨌든 네네. 좀 더 보유하려고 한강변에 네네네. 있는 것들은 네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내용 도움되셨던 분들 이제 구독,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